있습니다. 과연 어떤 지도자의 편지가 들어있을까? 요 생각하는 순간 헉, 네, 너무나도 영어가 가득한데요. 다니엘님 어떠세요? 네, 영어 제일 영어 잘하시는데. 괜찮으신지요? 네. 누가 썼는지 미리 알려드릴까요? 네. 김구 네, 편지인데 네임드. 루테넌 제너럴 네. A.C. 웨드마이어에게 쓴 편지라고 하네요. 공식 문서 같아요. 그러네요. 네, 네. 네. I hereby undertake to assure you that I and my colleagues fully understand that we shall be allowed to enter as strictly private individuals and not in any official capacity. individual 예, capacity가 그렇죠. 개인 자격으로 오는 거를 그럼요. 다 이해한다고 심지어. 네, 인정의 어떤 주석 자격이 아니라 네. 개인으로서 김구 개인으로서 지금 한국에 들어온다고. 그래도 임시정부의 지도자셨는데 왜 이런 편지를 쓰신 거예요? 미군정 같은 경우는 정부로 있기 때문에 다른 정부를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시정부라고는 있지만 그 정부라고 들어오면은 지금 한 지역에 정부가 두 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나는 전략적으로? 개인적으로 들어간다. 난 개인에 들어가는 거지. 내가 정부로서 들어가는 건 아니다. 라는 거를 이제 밝힌 그런 편지인 거죠. 네. 우리가 좀 잘못 알고 있는 게 있는데요. 임시정부 뭐 김구 선생님 이렇게 환영하는 꽃다발 같은 거 이제 네, 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사진을 보면 그게 한국에 도착했을 때가 아니에요. 네. 상하이, 충칭에서 상하이로 왔을 때 그 상하이에 또 중국인들이 환영하는 꽃다발이고요. 실제로 한국에 들어올 때는 어떠한 환영 행사도 없었습니다. 당시 이제 엄황섭이라는 이제 유명한 임시정부의 요인은 네네. 들어올 때 아예 그 사방이 막힌 무슨 장갑차 같은 거 타고 들어오거든요. 공항에서부터 서울 시내까지. 그래서 네네. 이게 뭐냐? 우리가 이런 대접을 받으려고 온 거냐라는 좀 실제로 그런 상황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해방된 나라라고 왔지만 점령 당한 국가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게 참 마음이 어떻게 와 닿았을까. 김 교수님께서는 야 사실 임시정부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신기한 일이거든요. 네. 임시정부 있는 나라는 거의 어. 역사상 거의 없었다고 보시면 돼요. 폴란드 그리고 러시아도 네. 잠깐 있긴 잠깐 있었는데 네. 오스트리아도 잠깐 있었지만 네. 한국 많은데요? 이제 아니 그러니까 길게. 길게 이렇게 있고 이런 꾸준히. 식으로 그리고 다른 나라 땅에서 이렇게 활동했던 임시정부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대단한 건데. 굉장한 의지가 필요했겠네요. 자, 저 파란 제 편지는 네네. 김구 선생님의 김구 편지였고, 선생님의 자, 편지로 그럼 빨간 밝혀졌고. 편지의 주인공은 누굴까요? 그러니까요. 시원 씨께서. 네. 지성파 배우님께서. 아, 근데 여기는 두꺼워요. 편지가 지금 이승만 박사가 메가더 사령관한테 지금 보낸 건데요. 그 유명한 내용을 메가더 좀 사령관. 네, 내용을 이렇게 지금 짚어주세요. 네. 만약에 그 점령이 어쩔 수 없다면 필요하다면 우리는 미국의 단독 그 점령, 단독 주둔을 환영한다. 미국이 많이 흘린 희생에서 흘린 피와 막대한 돈을 썼기 때문에 일본한테서 얻은 승리는 그 지역의 민주주의를 위한 평화를 만들어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러시아가 와서 사회주의의 씨를 우리나라에 뿌리게끔 하겠는가? 미국 입장에 굉장히 네, 맞는, 네. 그들의 입맛에 그래서? 맞는 네, 네. 미국의 정서를 헤아린. 미국이 들었을 때는 이 사람은 굉장히 나에게 협조할 가능성이 있겠구나. 근데 저희가 약간 좀 구분해 봐야 되는 게 있는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하더라도요. 45년에 일본 패망하고 독일 패망한 직후에는 아직은 미국이 그렇게 반공 정책이 강한 때가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바로 지금 소련 얘기를. 예, 근데 방금 중요한 얘기를 건 하는데, 뭐냐면 이승만 박사가 메가더한테 보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메가더는 굉장히 강한 반공주의자입니다. 그러니까 메가더 일본을 점령하고도 네네. 네네. 원래 소련이 사실은 이 전쟁에 들어오게 된 게 미국이 요청해서 들어온 거거든요. 미국 쪽에서 네. 일본을 혼자 하다가 너무 피해가 크겠다. 네. 들어와라. 해가지고 이제 들어오는데 메가더는 그걸 반대했던 사람이고 그러니까 이승만 박사가 썼던 저 편지는 메가더 장군한테는 바로 이거야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들어맞는 내용의 편지를 보낸 거였죠. 딱 상대방의 코드를 읽고 그렇죠. 거기에 네. 맞는 단어들을 쓴 거예요. 그건 대단한 이렇게 거죠. 여러 장을 네. 보냈는데 그 메가더의 평가는 어땠어요? 이승만에 대해서? 너무 좋은 거지. 너무 훌륭한 거죠. 딱 맞아, 내 생각과. 저는 이 부분에서 네. 이승만 박사와 김구 주석의 네. 차이가 드러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정치 구단입니다. 네. 상황을 파악을 하고. 근데 이게 일제강점기에 미국에서 그 정치를 보고 상황을
보고 있었던 사람과 중국에서 일본의 전쟁의 위협 속에서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이 보는 세계는 다르거든요. 경험했던 것도 다르고. 어쩌면 이 차이가 1948년까지의 차이를 다 만들어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그 차이의 기원을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이 두 분의 편지라고 생각하고 네. 여기 이미 정치 제도에 대해서 논의하는 거고 여기는 일단 입국 허락을 허락. 하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달라요. 너무 다르죠. 너무 달라요. 느낌이 달라요. 그리고 제가 너무 궁금한 게 이토록 정치 구단이었던 이승만 박사의 편지를 받은 메가더가 그렇다면 그 이승만이 귀국해서 정치학하는데 어떤 도움을 줬는지 구체적으로 그런 것들이 또 궁금해지네요. 일단은 이제 이승만 박사가 들어올 때 비행기 편을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네네. 이제 동경에 와서 있을 때에 하지 사령관을 부르죠. 불러 불러가지고 아까 영상에 나왔던. 네네네. 그래서 주한 미군정의 하지 사령관과 메가더 장군과 이승만 박사가 사전에 협의를 합니다. 이후에 어떻게 끌고 갈 것이냐. 네네. 사실은 이제 하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워낙이 야전 사령관이니까 네네. 상황도 좀 잘 모르는데 들어와서 느낀 거는 이게 굉장히 지금 우리한테 불리한 상황이다. 뭔가 우리를 좀 이끌어줄 수 있는 보수적이고 뭔가 좀 반공적이고 한 지도자가 필요하다라는 시점에서 이승만 박사가 들어오려고 한 거였고 메가더 사령관은 오케이 그러면 우리 만나서 사전에 한번 의논을 하자. 그게 이제 유명한 동경회합입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박사는 미국에서 왔고 네. 김구조 석은 사실 중국에서 왔는데 네. 이승만 박사가 한 달이나 빨리 왔잖아요. 그게 네. 약간 이런 배경이 있겠네요.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군정에서 처음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하면 보수적이고 네. 약간 미국의 우호적인 세력들을 키울 것이냐. 그래서 사실은 미군정이 요청을 해요. 네. 그래서 그때 요청을 할 때 네. 미군정이 사실은 둘을 요청을 합니다. 하나가 이승만 박사고 또 하나가 사실 임시정부예요. 이 들어와야 네. 우리의 우호적인 세력들이 좀 강화될 수가 있다. 네, 네. 네.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이제 메가더 장군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은 이승만 박사 가 먼저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쪽 기울게 되는 그런 형국이 되었 거군요. 그렇죠. 그때는 제가 보기엔 하루하루가 굉장히 소중한 때예요. 네, 하루하루 정세가 막 바뀌는 때입니다. 네네. 차이가 많이 나요. 그 들어올 때 임시정부에서 상하이에서 18일을 기다렸다가 네네.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11월 달에 들어오는데 이승만은 바로 도쿄에 3일 있고 바로 네네. 그 다음날 들어오고 그 다음날 하지가 바로 이제 소개를 해주거든요. 그럼 좀 확실히 차이가 있는.